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오늘도 사주의 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 바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주의 시는요, 어떤 분이, 제 구독자분 중 한 분이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성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월에 태어나셨고, 이제 연주가 양으로 가니까 대운이 역행으로 가겠죠. 진이시니까 한글로 쓰겠습니다. 묘진, 그리고 이제 뭐 해자축, 여기가 이제 신유술 이렇게 돼 있으실 거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갑자대운입니다. 갑자대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겨울에 있으신 거죠, 겨울에. 그러니까 여기 대운이십니다. 해자축. 그러니까 이 사주는 지금 해자축으로 가고 있구나. 저희가 그거를 기준을 명확히 잡을 수가 있는 거죠. 해자축이라는 거는 이제 음축하고 하강하고 사람이 많은 곳보다는 이제 좀 사람이 없는 변두리 뭐 좀 약간 지방, 시골, 뭐 해외도 되고 그런 시간과 공간이죠. 사오미와는 완전 반대편에 있는 글자죠. 그래서 일단은 원국을 먼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환절기의 글자가 이제 바로 눈에 보이시죠. 이 환절기에 글자가 많다는 거는 이중적인 심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혼란스럽고 약간 이제 그 영감과 이제 그런 자기만의 직감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제 이런 환절기의 글자가 있다는 거는 자, 이 미토는 자 보시면은 여기 사계절의 순환이죠. 미토는 사오미 여기 있죠. 그리고 진토는 여기 있고 술토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미토 같은 경우에는 이 사오미에서 이제 여름이 끝나가고 이제 초가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머물러 있고 이렇게 커브죠, 커브. 여기도 커브고 여기 다 커브예요. 그러니까 커브길에서는 항상 저희는 조심해야 되죠. 속도를 줄이고 이제 커브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속도를 줄여야 되고 뭔가 항상 그런 환절기에는 어떤 일이 터지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상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커브길의 위치에 있으니까 지금 지지가 항상 조심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술과 해, 이제 술과 해, 술의 천문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천문성이라고 했죠. 그런 글자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직감이나 이런 예감, 이제 본인만의 그런 영성, 이런 기질들이 굉장히 강하죠. 지지에서. 그리고 이런 글자들이 이제 고지에 해당되니까 고지라는 거는 이제 제왕과 걸록, 이런 쇠와 같은, 로광쇠와 같은 사회 활동에 이제 엄청나게 활발한 활동보다는 이제 약간 정신과 두뇌를 쓰는 이제 그런 쪽의 이제 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의 삶을 이제 만약에 이런 미토 같은 경우에는 사오미를 빨리 정리하고 신유술로 가라는 거고, 이 진토라는 글자를 보면은 이제 인묘진을 빨리 이제 정리하고 이 사오미로 가라. 신유술도 이 신유술을 빨리 정리하고 해자축으로 겨울로 가라.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계절을 이제 준비하라는 그런 뜻이 있는 글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글자들이 있게 되면은 뭐 여름에 있는 글자만 아는 게 아니라 여름에 있는 글자들, 뭐 가을에 있는 글자들, 뭐 진토 같은 경우에는 봄에 있는 글자들, 여름에 있는 글자들 이렇게 사계절을 다 각각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죠, 이 글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런 진술충리, 고지의 글자가 있으면 상담이나 뭐 심리, 특히 심리, 뭐 문학, 그리고 철학, 그리고 예술 이런 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이런 글자들을 잘 쓴다고 했죠. 그리고 굉장히 예민하죠.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좀 강하게 발현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예지몽도 꾼다고 하셨죠. 어쨌든 이제 그런 기질이 있고, 이 진과 술, 그 충을 여쭤보셔서 사실 제가 충에 대한 설명을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충이라는 거는 저희가 항상 이제 글자 자체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해석이 약간 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글자만 들었을 때, 뭐 예를 들면 충이나 형이나 뭐 삼형살 이런 거 들으면은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항상 좋고 나쁜 거를 이렇게 뭔가
그냥 한쪽으로만 뭐 이 글씨가 오면 무조건 좋다, 저 글씨가 오면 무조건 안 되고 부정적으로 이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저희가 이제 대운과 세운도 마찬가지고 이 각각의 오행의 글자들도 이제 간목은 뭐 이제 을목과 음양의 관계에 있듯이 목에는 간목과 을목이 있고 이제 화에도 병화와 정화가 있듯이 해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해석을 할 때도 한쪽으로만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 양쪽 의미를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이런 진술충미의 계절을 설명을 하라고 할 때 굉장히 혼란스럽고 환절기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일이 터질지 예상할 수 없어서 항상 조심하고 커브길이다 보니까 속도를 줄이고 항상 다음 계절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활동, 그런 생각과 그런 인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동시에 이제 영감이 대신 좋고 나만의 직관이 되게 좋고 촉이 좋고 감각이 좋고 그런 예술성이나 그런 철학적인 것, 그런 상담, 그런 심리학 이런 것에 엄청나게 발달이 돼 있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것이 막 꼭 엄청 나쁜 것만도 아니고 어떤 것이 또 엄청나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을 얘기할 때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좀 꼬였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 보시면은 이 진술충, 이 술토에는 저희가 지장간에 신금, 정화, 무토가 있죠. 그리고 이 진토에는 지장간에 을목, 그리고 개수, 그리고 무토가 있죠. 이거를 옛날에 이제 이 음간끼리의 충이잖아요. 그래서 뭐 큰 충이 아니다, 그냥 음간 영역끼리의 충이기 때문에 그냥 정신적이고 이제 그런 내면적인 갈등, 그런 정신적 내면적인 갈등과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근데 음의 영역끼리에 부딪힌 거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이제 말기에 가서는 이 무토와 무토 똑같잖아요. 그래서 언제 싸웠냐듯 싸웠는지 이제 모를 정도로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친구들끼리 이제 말싸움한 정도로 이제 보는 그런 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친구끼리 말싸움 한 정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붕충이라고도 했죠, 옛날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지장간을 막 깊숙이 막 파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 환절기의 글자들이 있으면, 그리고 환절기뿐만 아니라 이런 밑에 충이나 형이 있으면 이제 순탄하진 않은 거죠. 항상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순탄하진 않지만 그만큼 경쟁력이 길러진다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합이 되면 의존하게 되겠죠. 뭔가 면역력이 약하겠죠. 살짝 축만 돼도 굉장히 크게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뭐 이 사주명리를 해석할 때는 어떤 것이 무조건 안 좋다, 어떤 것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가면은 대운과 세운을 해석할 때 저희가 무조건 좋은 운, 무조건 나쁜 운 이런 식으로 오류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운도 없고요, 무조건 나쁜 운도 없는 거예요. 그냥 대운과 세운도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하죠. 저희가 실제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경험을 하잖아요. 지금은 겨울이지만 이제 몇 개월 뒤엔 또 봄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저희가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봄이 오기 때문에 이제 봄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겠죠, 저희가. 근데 만약에 엉뚱하게 봄이 와서 이제 날씨도 풀리고 따뜻해졌는데 계속 두꺼운 패딩 입고 그리고 에어컨 이제 히터를 계속 켜고 있으면 탈이 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대운의 개념과 세운의 개념은 그냥 대운이 왔으면 대운을 따라야 되는 거죠. 인간은 자연 앞에서 겸손해져야 되겠죠. 복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운이 우선시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분을 보시면 이제 글씨 다시 쓰겠습니다. 이제 개해 일주시고 그리고 기미, 그리고 이제 무진, 그리고 갑술, 그리고 이제 갑자 대운이시니까 이 해자축이죠, 해자축.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천간과 지지를 항상 구별을 해야 되겠죠. 천간만 보면은 이 개수와 무토, 간목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글자들은 사계절의 순환이 음에서 양으로 가고요, 안에서 실내에서 실외로 밖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확산하고 상승하려고 하고 내가 좀 폼도 나야 되고 화려해야 되고 내가 좀 저 사람보다 조금 잘나야 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글자들은 이제 양으로 가니까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지지가 이런 고에 해당하는 글자들이 많으니까 약간
그런 육체나 뭐 생산주의 같은 그런 몸을 좀 격렬하게 쓰는 일은 굉장히 안 좋겠죠. 그리고 지금 이 개수가 이 진월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임묘진이라는 이제 계절에 태어난 거죠. 관대죠, 관대. 관대만 돼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진월생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 진월생 이 진월의 개수란 말이에요. 이 진월의 개수. 진월이라는 거는 이제 개수 입장에서는 관대잖아요. 관대라는 거는 내가 독립할 수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광세나 이제 록이나 걸록이나 제왕처럼 노하우나 뭐 완벽한 절정은 아니지만 관대만 돼도 저희가 막 그런 본인의 일을 하려고 하고 본인의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고 본인이 굉장히 이제 독립적으로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계절이란 말이에요. 진월이 개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해니까 해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절이죠, 절. 그러니까 이 개수가 지금 사계절의 위치가 관대 중에 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정신적인 영역을 쓰는 게 좋겠죠. 이제 손, 발이나 육체가 아닌 그런 정신적인 두뇌, 뭐 심리학이 됐든 상담학이 됐든 뭐 교육학이 됐든 문학이 됐든 예술, 철학 이런 쪽이 제일 좋겠죠. 이런 술의 천문도 있고 이런 고에 해당하는 글자들이 있으니까 영감이나 직감이 매우 발달해 있으니까 그런 쪽이 굉장히 좋겠죠. 이 개수가. 그리고 이제 천간을 보시면 여기 이 정관도 있고 편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예전에 관살 혼잡이라고 해서 또 이제 뭐 여성 사주에 있을 때 되게 안 좋다 막 부정적으로 봤잖아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왜 안 좋다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관 위주의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정관을 항상 지키고 정관은 성스러운 거니까 뭐 정관을 흐리는 뭐 이제 편관이 있으면 안 좋고 정관을 생하는 재성은 좋고 이렇게 좋고 나쁘고 사길신 사흉신을 예전 고서들 그 예전 시대는 그런 신분제도나 그런 정관의 기득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인 거죠. 근데 지금 시대가 변했고 엄청나게 흘렀는데도 아직도 관살이 있으면 뭐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향도 있고 이런 성향도 있고 이런 성향도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토죠, 기토. 기토는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십신보다 중요한 거는 글자의 속성이죠. 이 기토는 매우 응축을 하고 하강을 하고 안으로 들어가고 조용하고 실속 있는 글자란 말이에요. 그거를 편관으로 쓰니까 편관이라는 건 일의 흐름이 일정하지 못한 거죠. 뭐 예를 들면 병원이 될 수도 있고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 뭐 소방관, 경찰 뭐 이렇게 예시를 들죠. 그래서 5분 대기조 마냥 일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근데 매우 실속 있고 조용한 글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개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간이지만 매우 확산하려고 하고 이 무토도 마찬가지죠. 근데 무토를 이제 이분은 정관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 그러니까 이 진월에 있잖아요, 무토가. 그러니까 어떤 것을 질문할지는 모르시겠지만 만약에 직장을 물어본다. 그러면 자기 생각에는 좀 남들이 좀 누구나 아는 누가 딱 이름을 댔을 때 그런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좀 빛나고 폼나는 그런 회사를 가기를 원할 수도 있겠죠. 이 생각도 있고 이 생각도 있죠. 그리고 이분 입장에서 갑목은 상관이죠, 상관. 그러니까 상관이라는 거는 뭐 임기응변이 매우 뛰어나고 이제 순간적인 이제 그 순발력, 그 재치, 그리고 이제 식신이 오로지 하나, 뭐 전문적으로 하나를 파고 뭐 이제 개량되지 않고 개조되지 않은 날 것이라면 이 상관은 좀 개조가 되고 이제 응용력이고 여러 가지를 이제 멀티로 플레이하는 거죠. 대신 깊이는 얕죠. 그런 글자들인 거예요. 대신 글자의 속성이 간목이니까 매우 직설적이고 저돌적이고 이제 호기심이 많죠. 앞으로 전진을 하죠. 근데 뭐 여기 정관이 있다고 뭐 상관 경관 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월이잖아요. 진월에서 이제 강한 글자는 간목과 신금이란 말이에요. 간목, 이 천간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상관격이 되는 거지만 이 무토가 이 정관이 여기 관대에 있단 말이에요. 이 무토도 나름 힘이 있단 말이에요, 정관이. 그러니까 뭐 어떨 때는 보수적이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려고 하고 정관을 지키려고 하면서도 이 상관이 발동을 하는 거죠. 아, 이건 아닌데. 아, 이거 뭔가 수정하고 고쳐야 되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간극에서 이제 스트레스나 좀 이제 약간의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이런 기질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뭐 상관 경관하니 뭐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기준을 사주를 해석할 때 어지러진단 말이에요. 그냥 글자의 속성을 유지하면서 그냥 그 십신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기토의 성향도 있고 무토의 성향도 있고 간목의 성향도 있지만 사주 원국 자체에서는 이 간목과 이 무토의 성향이 제일 강하겠죠. 여기 이 무토는 관대고 이 상관격은 여기서 진월에서 이 상관격이 되잖아요, 간목이.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대운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대운의 흐름. 뭐 사주 원국이 어떻든 간에 항상 운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운. 그러니까 이제 대운의 흐름이 어떠냐고 여쭤보셔서 명확한 질문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대운의 흐름이 어떤지를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하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죠. 십신을 다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해자축이잖아요. 해자축. 저희는 알죠. 해자축에서 임수와 기토와 정화를 써야 되겠죠. 근데 천간을 보시면 여기 간목이 오잖아요. 간목이 오니까 이 간목은 상관이잖아요. 상관. 근데 이 간목이 나름 이 자수에서 힘이 없진 않아요. 그쵸? 간목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글자란 말이에요. 이 해자축을 지나면 임묘진에서 절정을 이루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관이 지금 여기 원국에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근데 천간에서 이 상관이 또 들어오면 이 상관이 또 강해질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이.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주 원국에서 상관격이고 이 상관에 대한 기질이 있는데 이 천간에서 또 들어오니까 이 상관에 대한 기질이 강해지겠죠. 자, 그러면 상관이 들어온다. 상관이 들어오면은 이 상관의 반대편에 있는 글자들은 다 약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상관의 반대에 있는 인성, 그리고 이런 관성, 관살, 이런 거는 되게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상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질문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학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장 생활이 불리하겠죠. 만약에 그런 정관이고 이런 정관,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고 그런 공무원 같은 그런 좀 답답한 조직을 들어가면은 매우 힘든 거죠. 이 상관이 강해지기 때문에. 상관과 식신이라는 거는 자기 의지란 말이에요. 자기의 능동적인 생각과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뭘 시키면 아, 왜 이걸 이렇게 하지?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매우 강하게. 그리고 간목을 상관으로 쓰기 때문에 뭐 이제 확 들이박을 수도 있죠. 그거는 근데 이제 질문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근데 상관이 강해도 직장 생활 잘 합니다. 제 지인분들 중에도 상관 식상이 강한데도 공무원 잘만 하시고요. 그런 조직 잘 다니십니다. 대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식상이 조금 존중받고 보호받는 그런 부서를 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폐쇄적이고 그런 보수적인 집단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상관한테는. 그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직장을 안 물어보시고 뭐 어떤 개업을 한다, 자기 일을 한다, 상관, 이제 메뉴를 여러 개를 하고 이제 식신이 아니라 상관이잖아요. 상관이니까 여러 개를 하는 거죠. 여러 개. 이제 메뉴판을 뭐 하나 단일 메뉴가 아니라 응용력을 갖고 여러 개를 이제 멀티를 하는 거죠. 만약에 관을 물어본다. 관. 이 간목이 와서 이 기토를 쓰기가 어려워요. 갑기합으로 이제 묶인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이 간목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간목이 오니까 반대편에 있는 기토의 글자를 쓰기 어렵죠. 그런데 관을 물어본다면 이 편관을 그래도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 해자축에서 여기 기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편관이란 말이에요. 편관.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정관적인 직장을 들어가야 합니까? 아니면 편관적인 직장을 들어가야 합니까? 하면 편관이죠. 편관. 근데 편관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해자축에 있잖아요. 해자축. 그러니까 본점이 아니라 지점인 거죠. 지점. 지점이고 지사, 시골, 지방, 이런 사람이 드문 곳, 없는 곳, 그런 곳이겠죠. 근데 뭐 서울에 산다. 그러면은 서울을 기준으로 좀 시골 같은 데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뭐 제기동이라든지 뭐 신설동, 뭐 이런 뭐 동묘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죠. 뭐 시골에도 번화가가 있고 또 시골에도 지방 또 시골이 있겠죠. 그렇게 기준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토 편관스러운 직장을 가야 되겠죠. 일의 흐름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아니면은 뭐 자기의 일을 한다. 그럼 이렇게 편관이나 상관을 쓰는 그런 데를 가면 좋겠죠. 대신 상관을 더 잘 쓰겠죠. 그런 자기 일을 하게 되면은 이런 관살보다는. 그러니까 질문에 따라 다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재성을 물어본다. 여기 보시면 정화가 있죠. 정화. 편재잖아요. 편재.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이 글자의 속성이 왜 중요하냐면 편재라고만 저희가 딱 들으면은 글자만 들으면 뭔가 되게 확산할 것 같고 편재니까 뭐 사업과 관련된 거를 먼저 저희가 인지가 되니까 뭔가 큰 돈이 왔다 갔다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이 편재를 보시면 이 정화잖아요. 정화. 정화의 속성은 매우 응축하고 하강하고 실속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기 일을 하더라도 맨날 뭐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그맣게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조그만 돈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뭐 편의점이나 얼마 전에 이제 사주를 해석을 했던 그런 편의점이나 그런 데를 보면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곳이겠죠. 그런 곳. 그러니까 해자축으로 가니까 이제 그런 데로 가는 거겠죠. 뭐 이제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렇게 흘러간다. 그러니까 해자축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시골이나 뭐 지방, 뭐 지점, 뭐 해외 이런 사람이 드문 곳
그런 데가 되겠죠. 근데 천간에 간목이 들어오니까 상관적 기질이 강해진다. 근데 어떤 것을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는 거죠. 뭐 직장을 다니면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평관적인 데를 다니시면 좋겠고, 만약에 인성을 물어본다. 인성.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 원국에서는, 이 사주 원국에서는 이분은 이런 편인 신금을 잘 쓴단 말이에요. 적성이란 말이에요. 이 월지라는 건 자기 적성이죠. 그러니까 상관과 편인을 잘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수완 능력이 좋죠. 막 눈치도 빠르고 막 감도 좋아요. 이런 고지의 글자들 때문에. 근데 편인을 쓴다. 좋죠. 그러니까 원국에서 편인을, 이런 고지의 글자와 술해 천문을 쓰니까 이런 편인적 학문, 지금 하는 뭐 명리학이나 뭐 철학, 이런 비제도권적인 그런 상담학이나 이런 게 좋겠죠. 근데 운에서 해자축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자축도 신금이죠, 신금. 그러니까 이 대운에 이 해자축이라는 계절에 물어본다. 그러면 이 편인을 잘 쓰겠죠. 그쵸? 근데 다만 이 간목이 천간에서 오기 때문에 이 관성과 아까 말씀드린 이 인성과 관성이 약해진다. 그쵸? 근데 만약에 인성을 정말, 인성 어떤 학문이나 공부, 뭐 자격증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러면은 편인이죠, 편인.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런 학문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이 해자축이 지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신유술로 가잖아요. 신유술에선 또 경금을 써야 되잖아요, 경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제도권적인 거죠, 제도권적인 거. 그러니까 남들이 다 누구나 아는, 남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다 아는 그런 학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해자축에서는 어떤 거를 질문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편인스러운 학문을 이제 하고 있다가 이쪽으로 가면, 신유술로 가면 이분이 이제 경금과 이제 을목을 쓰죠, 을목. 그러니까 정인과 식신이잖아요. 매우 전문적인 글자들이잖아요. 어떤 거 하나를 깊게 파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되겠죠. 예. 그리고 신유술이니까. 자, 근데 제가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 천간만 써볼게요. 기토와 개수와 무토와 간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천간의 글자들, 이게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루어지려면 대운이 좀 따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운이라는 게 참, 운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분 보시면은 이제 그냥 한글로 쓰겠습니다. 이제 묘인으로 갔잖아요. 이 역행하니까 아까. 그리고 여기가 해자축, 그리고 신유술이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인묘에서는 요 천간, 요 상관, 그러니까 초년에는 이 상관의 기질이 굉장히 강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해자축, 신유술로 가버리면은, 지금 해자축에서는 이 기토가 이제 힘을 받죠, 편관이. 그러니까 편관격이 되죠. 그러니까 항상 격이라는 거는 월지에서 잡는 게 맞는데, 월지에서 이제 그 계절에 걸록이나 제왕이 되는 거를 이제 격으로 잡는 게 맞지만, 항상 저희는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여러 가지의 이제 경험을 하면서 생각과 가치관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운에 따라서, 세운에 따라서 잠시나마 일시적으로도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장기적으로도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성격 자체가 바뀐다기보다는 그런 사회적인 기술을 이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인묘진에서 이분은 간목이 강했고, 이 해자축에서는 이 편관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신유술에서는 이 격이 형성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일간이, 항상 일간이 본인이니까, 일간이 이 해자축이나 신유술에서는 지금 절태양이 되고 병사묘가 되잖아요, 12운성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좋게 말하면 되게 그릇이 큰 거죠. 그릇이 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좋고 나쁜 건 없어요. 로강세가 된다. 뭐 이 로강세가 됐을 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겠죠. 이 로강세라는 거는 매우 활발한 거예요. 매우 바쁘고 본인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게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바쁘니까,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까 쉴 시간이 없는 거죠. 지금 계절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병사면은 자기 시간이 많은 거예요. 자기 일이 많고 자기가 공부할 시간이 많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돼요. 이 계절에서는 본인이 뭐 장사를 한다. 그럼 직접 자기를 드러내면서 일을 하고 물건을 팔고, 이게 상담을 하면 안 되겠죠. 뭐 상담을 하더라도 뭐 뒤에서 이제 직원을 고용을 해서 직원을 이제 직원 보고 하신다든가, 아니면 이제 가족을 이제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온라인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병사묘랑 절태양이 되면은 항상 본인이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일간 자체의 속성은 본인을 되게 드러내고 싶단 말이에요. 개수는 사오미나 인묘진에서 뽐내고 싶은 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해자축이나 신유술로 가버리면 개수가 자기 속성 자체를 발휘를 못하죠. 왜냐면은 음에서 양으로 확산을 해야 되고 나 좀 잘라야 되고 뽐내야 되는데 그런 글자들과 이제 먼 계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학문적인 관점이고 이분이 어떤 것을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그냥 이 계절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인생의 탈이 좀 안 나겠죠. 인생의 탈을 줄일 수 있고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개수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좀 정신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도 다른 세주 예시를 가져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